이제 벌써 3시 11분이 됐네요. 오늘 5시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냥 쭉 연결해서 4시 한 40분쯤에 끝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네. 또 내일은 또 중요한 선거 날이니까요. 투표하시기 전에 좀 잘 쉬셔야 되니까. 강사님, 네.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네. 뭐 좋은 점이 뭐죠? 사실 벤더 불러서 사실 의견 들어보면 사실 본인들께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오토메이션 애니얼 하니까 사실 AA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제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AA 제품하고 UI 패스 제품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UI 패스 쪽은 어떻게 보면 전문 개발자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화면이세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 쓰는 툴하고 비슷한 형식이시고, 근데 이제 이쪽 AA 쪽은 전문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용자분들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쉽게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징인 거고요.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A360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해서 아키텍처가 딱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룸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장점이 되면서 또 단점이 되는 게 장점은 되게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되게 좋은 반면 어, 비용이 조금 세다라는 거. 초기 도입 비용이. 예, 가령 소규모로 도입하시고 싶은 고객분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UI 패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단독으로 조그만하게 쓰실 수 있는 모듈만 판매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중앙 컨트롤룸처럼 오케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로 나와져 있고요. 초기 도입 비용은 조금 싼데 확장할 때는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구조가 UI 패스고요. 이제 또 그리고 이제 UI 패스가 또 한국에서는 조금 더 마케팅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잘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한글화도 이제 한글로 되어져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이제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뭐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UIPath가 조금 한국에서는 더 많이 잘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기능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동소이해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다 대부분의 커맨드들은 빌트인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고, 대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점점 클라우드로 많이 고객분들도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것도 클라우드로 가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동일하거든요. 솔루션 하나 가지고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로 넘어갈 때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 사항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죠. UiPath도 아직은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아마 UiPath 쪽도 아마 그렇게 당연히 가겠죠. 앞으로는. 또 다른 솔루션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실 거고요. 그래서 UiPath하고 AA하고 뭐 어떻게 더 좋냐? 이거는 사실 첫 인상이 어떤 걸 좋게 받느냐에 따라 사실 많이 좌지우지게 된다라고 좀 보이고요. 저희 근데 고객사 가보면 어,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이 주축이 돼서 이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측에서는 UiPath를 선택할 확률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더 익숙한 패턴이시니까. 그렇지 않은 고객분들은 AA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AA를 더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입을 원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결국은 도입했을 때 도입 효과를 어떻게 내서 위에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느냐가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도입을 할 때 비용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시면 사실 다 대부분 UiPath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역전이 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인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UIPath로 처음에 도입하셨다가 확장할 때 비용 때문에 다시 AA로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사실 비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 한국 소프트웨어, 한국도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보니까 국산 솔루션 도입하셨다가 성능이 안 나오고 원했었던 태스크가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계속 에러가 나고 그거에 대한 에러 해결이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 그런 것들 때문에 윈백을 당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를 6차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초기에는 비용 때문에 국산 솔루션 했다가 전부 다 AA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논리 쪽으로 쫓아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낭패 보는 케이스들도 사실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아마 차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대부분이 다 기술을 내재화 시켜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전문 개발자분들한테 아웃소싱해서 개발을 시키시게 되면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개발자들한테 줘야 되는 최소 인건비들이 있으니까. 태스크마다 이렇게 두 개 주실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진 못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기술 내재화를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느냐도 또 다른 비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A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샵? 액티비티 샵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액티비티 샵? 개발자들 개발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예, 예.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받아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타입 같은 경우가 있고요. 아예 패키지로 봉합이 돼가지고서 올려놓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이라서 다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죠. 현재는 거의 유료보다는 무료가 많아요. 가령 여기 오토메이션에 보면 보스토어가 있죠. 여기 오픈 보스토어 여기 브라우저를 여시면 이게 보스토어거든요. 여기 오토메이션 360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가 프리빌드 봇은 요거는 이제 태스크예요. 그냥 태스크. 좀 전에 지금 커맨드들 쭉 나열해서 명령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타입인 거고요. 패키지. 요거는 명령어들 자체죠. 예. 패키지 안에 있는 커맨드 자체들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정하기가 어렵죠.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태스크로 이렇게 보스토어 디렉토리에 똑같이 태스크로 나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이해를 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좀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시면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올려 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프리죠, 여기. 예전에 이거의 이전 버전들은 유료도 있었는데 요즘은 A360으로 다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지금 프리예요. 제가 최근에 유료를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유료가 또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컨트롤 룸에다가 임포트 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됐고요. 키스트로크는 다 해보셨죠? 네. 요것도 잘 이해하시면 엑셀 관련된 명령어들도 단축키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돌려볼게요.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맨 뒤로 가서 붙여넣고, 네,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지금까지 보면 변수에 대한 거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 대한 거, 그리고 파일, 그리고 폴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if 구문, 그 다음에 루프, 그리고 엑셀 이런 거 했죠. 생각보다 재미없으셨죠? 근데 재밌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엑셀하고 뭐 이런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었고, 이제 요 부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웹에 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볼 거고요. 자, 레코더. 새로운 뉴 태스크를 하나 만드시는데 08점 레코더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하나 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바탕화면에 내 PC 요 부분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자동화 해볼 거거든요. 요거는 코드가 제가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저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숫자를 항상 10, 20, 30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1, 2, 3, 4, 5 해봤는데 안 좋아요. 1, 2, 3, 4, 5 시리얼하게 쭉 해놓으면 나중에 중간에 끼워 넣을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번호가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10, 20 이렇게 띄어서 쓰시면 좋고요. 탐색기 오픈, 그 다음에 20, 네, 컴퓨터 더블 클릭.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저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다 지울게요. 지금 보면 제가 변수를 지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생겼는지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났는지 확인해서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열 거고요. 내 컴퓨터 더블 클릭할 거예요. 탐색기 어떻게 열까요? 탐색기. 보통 탐색기 어떻게 여세요? 폴더 여기 아무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알고 계십니다. 네? 단축키. 맞습니다. 단축키 있어요. 윈도우 E 누르시면은 탐색기 열립니다.
아니면 탐색기도 실행 파일이니까 경로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오픈 프로그램 파일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explore. 탐색기 실행 파일입니다. explorer.exe.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탐색기가 열렸죠? 네.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탐색기가 열렸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싶어요. 클릭을 해야지, 더블 클릭을 해야지 원하는 작업이 될 거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는 좌표로 인식을 해서 좌표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제일 쉽겠죠. 둘째는 요 이미지가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는 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요것 자체가 오브젝트거든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서 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게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오브젝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캡처 하시면 레코더 부분에 캡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캡처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형식은 동일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탭 여기 누르시고요. 윈도우에서 리프레시 한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 탐색기 여기 있죠? 요거 창 타이틀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윈도우 1번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캡처 오브젝트 버튼이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변수까지 나올 수 있게 세이브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캡처 오브젝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선택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마우스를 원하시는 위치로 살살살살 움직여 보시면 빨갛게 테두리가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부분을 저는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셔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게 되죠.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아, 여기 부분을 지금 선택을 했군요 라고 지금 표시가 잘 나와져 있어요. 그 확인이 되시면 오브젝트에 대한 액션을 쭉 보시면 더블 클릭이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끝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 오브젝트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 끝나는 거죠. 파스는 요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닫으시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더블 클릭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UI 화면을 내가 원하는 액션을 요 캡처라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 다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P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면 다 요 캡처 기능 가지고 내가 다 동작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됐든 뭐 다른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오브젝트는 다 인식이 되거든요. 물론 오브젝트가 컴포넌트가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인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요 명령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자동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거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들이 지금 발견된 거는 프로퍼티가 총 18개가 지금 요 하나 오브젝트에 대해서 18개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디폴트로 뭐 패스나 디스크립션, 레프트, 페어런츠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입이나 테크놀로지 타입, 그 다음에 패스, 웹 같은 경우도 패스 있고 돈 패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체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두시고서 액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패스가 틀려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든가 아니면 소스 뭐 범위가 틀려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언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예. 아니면 특정 부분만 계속 값이 변한다. 그것도 뭐 랜덤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스테리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렇게 하면은 걔네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요 화면에 저렇게 됐을 때 유일하면 걔만 딱 선택이 될 텐데 가령 저런 게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원하지 않는 동작이 사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서 뭐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더 체크를 해준다든가 하면 더 비교되는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해볼까요? 잘 되는지. 그래서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에스테이크 해도 거의 유일하니까 그걸 찾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유일하게 딱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캡처 기능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 컴퓨터 이렇게 오브젝트로 한 거고요. 요거 말고 아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거, 가장 단순한 거,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좌표 클릭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마우스로 다 클릭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보시면 클릭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고 바탕 요거까지는 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바탕화면이죠. 그리고 캡처 코디네이트 해서 저는 여기 KDM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열십자 표시가 딱 맞아지면서 219에 236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상도가 일정하면 항상 같은 위치를 클릭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왼쪽 버튼 클릭인지 더블 클릭인지 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권장은 사실 좀 안 드리고요. 예. 가령 이렇게 좌표로 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좋으냐면은 C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가지고서 접속하는 시스템들이 있으시죠. 그거는 항상 위치가 동일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대부분 오브젝트로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면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좌표 말고 이미지로 더블 클릭. 좌표로 더블 클릭이죠. 이미지는 이미지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 특정 이미지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안에서 내가 제공해주는 특정 이미지 파일이랑 같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거는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를 찾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타겟 이미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소스 이미지를 나중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범위를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탐색기 위치가 KDN이니까 이거 저는 탐색기 열면 바탕화면에 KDN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KDN이라는 창에서 어떤 이미지를 찾을 거냐.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하시면 선택이 끝납니다. 요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나는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범위에서 찾을 거냐. 요 KDN 창에서 나는 KDN의 창의 여기 부분에서만 검색을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일치하는 부분을 디폴트는 95%인데 이걸 좀 더 낮추면 조금 틀리더라도 정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클릭할 수 있게 더블 클릭할 수 있게 하거든요. 됐죠? 자, 한번 하기 전에 얘를 닫고요. 그러면 바탕화면 누르고 KDN 눌러서 이미지를 찾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더블 클릭이 여기 있네.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시겠죠. 그러니까 액션은 찾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더블 클릭, 레프트 클릭.
제일 좋은 거는 오브젝트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게 좀 잘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지.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좌표.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키스트로크. 키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고 탭키들을 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키스트로크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케이스면 키스트로크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탐색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은 좀 어렵겠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웹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웹. 마찬가지로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여셔서 질문이 네. 이미지로 클릭을 할 때 네. 그 리전이라고 이제 범위를 설정하잖아요. 네. 범위 안에 그 이미지를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옵션에서 아까 방법이 아니지. 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발견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할 거냐, 두 번째 거를 할 거냐, 세 번째 거를 할 거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실제 동작되는 결과를 좀 보고 값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령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 옆에 있는 단어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것도 조금 더 잘 인식되는 범위로 좀 타겟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택해 놓고 하면 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예 딴 데를 클릭을 해놓고서 해야지 정확하게 이미지만, 왜냐면 이런 줄 같은 것도 같이 이미지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은 직접 진행해 보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이미지 리코그니션에서 그 부분은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경험하고. 이해되셨죠? 네. 자, 웹 쪽. 웹 관련된 업무들도 많이 하시나요? 네. 가령 특정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보고 결과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액션하고. 최근에 저희가 POC한 케이스 중에 요즘은 유튜브로 광고도 많이 올리잖아요. 에듀윌 아시죠? 에듀윌. 그 공무원 시험 서경석 씨가 선전하는 에듀윌. 그쪽은 자체적으로 에듀윌 광고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고 그거를 에듀윌 광고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켜놓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액션 작업을 하시니까 올라가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뭐 태그도 달고 뭐 이런 것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케이스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웹 쪽 관련된 걸 조금 한번 실습을 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 브라우저를 먼저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가 최대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최대화를 시키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네이버를 열어서 그 안에 이제 요즘 부동산이 많이 뜨겁죠. 예.
엄청 뜨거워졌었죠. 좀 다시 식을지 다시 더 뜨거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검색어들이 나오는지 결과를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웹브라우저 여는 방법은 브라우저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전부예요. 브라우저를 오픈을 하죠. 자, 오픈을 할 때 현재 있는 탭에서 열 수도 있고요. 뉴 탭으로 열 수도 있고 새로운 윈도우로 열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뉴 윈도우로 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브라우저, 디폴트 브라우저는 뭐 PC 환경마다 다 틀리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크롬, 엣지. 일단 엣지로 한번 해볼게요. 엣지로. 그리고 열고자 하는 링크 주소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주석 처리 일단 제가 하고요. 자, 열어보면 네, 여기도 엣지에서도 여기 확장 켜기 버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네이버를 엣지에서 열면 이렇게 열리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완료가 되는 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웹은 잘 되기는 하는데 이런 변수가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 이미 오브젝트는 발견됐는데 아직 로딩이 다 안 끝났어요. 근데 뭐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 동작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이트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코딩의 예외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창 최대화는 윈도우에 맥시마이즈가 있죠. 맥시마이즈 갖다가 여기다 놓으시고요. 요거는 계속 했었던 거니까 어플리케이션 누르시고 여기에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지금 원하는 창 선택하셔가지고 맥시마이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검색어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검색어를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et text 기능이 있어요. set text 액션에 set text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엔터 엔터는 특수키라서 여기에서 엔터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입력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잘 되는지. 혹시 크롬으로 키우는데 네. 그 자동으로 최대화가 되면 최대화
아, 그러니까 크롬을 켰는데 무조건 최대화가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최대화 돼 있을 때 또 최대하면은 다시 축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가령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내가 개인 PC는 항상 최대화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 태스크는 개발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앞에서 만드셨었던 개발자분이 이 윈도우 창을 줄여서 클로즈를 해버리면 그 다음번 태스크가 열 때는 전체 창이 아니라 줄어든 창의 크기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래밍 그 태스크를 만드시면 조금 더 에러가 없는 태스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넘어오는 거 보셨죠? 예. 여기서 좀 보면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퍼티를 좀 볼게요. 프로퍼티가 47개 중에 지금 10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퍼티를 열어보면 엄청 다양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값이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값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HTML 프레임 소스 쪽이 여기는 스태틱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HTML 프레임 소스에 뒤에 뭐 로그인 아이디에 값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그때 세션의 정보가 붙는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에스테리크 처리를 해주시면 잘 동작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돈패스거든요. 돈패스가 기본적으로 돈패스가 있고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시고 AA에서 가이드되는 내용으로는 요 패스를 언체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디폴트로는 선택이 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언체크하고 하라. 근데 일단 체크된 상태에서 돌려봐서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돌려도 됩니다. 지금은 한번 언체크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언체크한 상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특성들만 조금 파악이 되시면 이제 나머지는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캡처 오브젝트를 네. 이용해 크롬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는 크롬 기준이시면 여기 설정을 보시고요. 크롬 기준입니다. 크롬 기준. 여기 버튼 누르셔서 설정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에 오토메이션 360에 대한 게 요게 이네이블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요게 안 되어 있으면 그 기능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능을 한번 온 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들은 다 이렇게 플러그인이 설치가 돼서 그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엣지는 저도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확장 켜기 버튼 나와서 눌렀죠. 그때 이제 켜진 거고요.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설정 부분 찾아가지고 그거 켜주시면 됩니다. 저 확장 프로그램이 제가 설정을 안 건드린 부분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설치가 안 됐지? 처음에 에이전트 설치할 때 저기 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브라우저로 하면 상관없어요. 다른 브라우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저게 켜지게 될 거고요. 여기 만약에 없으시면 요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번거롭고 에이전트를 아까 처음에 깔았던 에이전트를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시면 요게 아마 설치 과정에서 이네이블 시키라고 뜰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안 되세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서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설치가 안 되셔서. 따로 건드리지 않았던 파이어폭스 그거 파이어폭스 있으시잖아요. 파이어폭스 그렇게 됐죠. 여기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웹 쪽인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웹 쪽 같은 경우는 어, 그래요. 회사 그룹웨어 있으시죠? 그룹웨어에 메일 같은 거 확인하실 때 그룹웨어 들어가시죠? 외부에서도 접속이 되시나요?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한 4시 15분인데 40, 한 30, 한 5분까지 그 본인 회사의 그룹에 한번 로그인을 하시는 거를 한번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안에서 오브젝트들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일 확인하는 부분들도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실습 시간을 좀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